자, 수능 특강 22강 3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가 3번을 찍었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습니다. 네, 찍어놓고도 모니터링도 하는 그렇습니다. 네, 말도 안 나오는군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거죠. 요즘 말이 왜 자꾸 헛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movies featuring wonderful natural landscapes and charismatic wildlife often increase the desire of moviegoers to visit natural areas where they can see these landscapes and animals firsthand. 자,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지금 featuring이라고 지금 시작했죠. 그러면 특징으로 하는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자연 풍경을 특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있는 뭐 활기 넘치는 이런 거겠죠. 이러한 야생 생명체들, 뭐 야생 동물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들은 빈도부사니까 자주 종종 증가시킵니다. 뭐를? The desire, 욕구를 증가시킨대요. 누구의 욕구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증가시킨답니다. 그럼 그 욕구가 뭔데요?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죠. 어디를? 이러한 자연적인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자연지역이 어디냐? 그들이 볼 수 있는 뭐를? 이러한 자연 풍경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환경들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를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자연 풍경 되게 멋진 영화를 보면 저기 너무 멋지다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쌤도 한 번씩 그런 생각 들거든요. 자, but 그렇지만 they can also 그것들은 또한 해놔놓고 이렇게 지금 딱 내렸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they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영화를 얘기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they는 지금 moviegoers를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영화일지 아닐지는 일단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해석해봤어. 이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이 데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잠깐 놔뒀다가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는 또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동사 원형으로 일단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딱 봤을 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식물종들의 보존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자연의 어떤 그 삶, 즉 원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자극시킨다. 영화 스튜디오들을 make more blockbuster films,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뭔가 자극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새로운 어떤 관객들에게.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to participate, 그 참여하는 것을 동기부여한다. 뭐를? 야생에서의 재미있는 활동들을. 자, 지금 보기 내용만 딱 놓고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이 데이는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5번 같은 경우가 여기가 만약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목적어가 moviegoers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themselves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는 지금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빈칸에 대한 그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자, while many documentaries, 많은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are created, 만들어지는데 with this purpose in mind,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대요. 그럼 이러한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러한 목적이라 하는 게 지금 빈칸의 내용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반면에 그러한 어떤 이점들은 can also extend to blockbuster movies 갑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로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의도되어지는, 누구를 위해서 의도되어지는 더 많은 영화 관객들을 위해서 의도가 되어지는 블록버스터 무비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디즈니의 해피 피트라고 하는 것은 highlighted, 강조했는데 바로 the threat of overfishing and plastic pollution,
그러니까 남획이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막 그 낚아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나치게 낚아가는 거와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을 강조했대요. 누구에게 있어가지고 펭귄에게 있어가지고 즉 펭귄들에게서 펭귄을 이제 남획에 가거나 아니면 펭귄에 관련된 어떠한 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강조했대. 이거 약간 환경 얘기인 거 같지 않습니까? 일단 보이시죠? 일단 약간 환경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넘어가서 보니까 The Jungle Book 2016, 2016년에 나왔던 정글북이라는 작품은 이 청중들을 드러내게 했대요. 어디에?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을 이제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노출시켰다 하는 이야기는 얘네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이래요. 그럼 이것도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거니까 이것도 환경 문제인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러한 노출은 can even 심지어 lead to 이끌 수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lead to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뒤에는 결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였죠? result in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결과로 초래되어질 수 있는데 환경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적인 하는 말은 뭔가 내가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군이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unconscious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의식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습관적인 거예요. 이거 왜 했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어휘 변형으로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were willing to donate 50% more money 50% 이상의 돈을 적극적으로 기부했답니다. 뭐에? 기후의 mitigation에 즉 흔히 말해서 기후 변화, 기후 완화에 있어가지고 50% 이상의 돈을 기부했답니다. 뭐 하고 난 후에 after watching the apocalyptic movie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 종말론적인 영화가 The Day After Tomorrow예요. 됐죠? 종말론적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기후 완화와 관련해서 50% 이상의 돈을 적극적으로 기부를 했답니다. Be willing to라는 말이 기꺼이 뭐뭐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뭐를 했답니다. 아마도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마도 due to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oriented movies 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영화의 영향력 때문에 an increasing number of 많은 수의 영화 스타들이 많은 영화 배우들이겠죠. 많은 영화 스타들이 have started 시작을 했답니다.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어떤 스타덤을 as a platform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서 그들의 스타덤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뭐로부터? where they promote biodiversity conservation effort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이죠. biodiversity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노력을 그들이 촉진시키려고 하는 장소로부터 이런 어떤 입장으로부터 이런 어떤 토대로서의 그들의 스타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도 물론 뭐 환경에 대한 의식이 이제 조금 이제 생기게끔 했지만 이 영화를 찍는 실질적인 배우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환경 얘기란 말이에요. 환경 얘기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면은 1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희귀한 식물 종들에 대한 보존을 강조한다. 희귀한 식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야생 동물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해요. 그럼 천상갑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원주민들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그럼 원주민이 영화를 봐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timulate movie studios 영화 제작사들이 좀 더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도록 자극한다? 그러면 블록버스터를 하는데 굳이 환경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누구에게? 새로운 어떤 관객들에게.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정답은요. 되겠죠? 마지막 5번.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야생에서의 자연에서의 어떤 재미난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럼 거기 가서 사자고 뛰놀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이 빈칸 문제는
보세요. 내가 빈칸은 뭐 수업 시간 따로 하는 거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이 뒷부분을 봐야 돼요. 이 뒷부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서 답을 맞춰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2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게이트웨이는 생략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many aspects of an ant's appearance have likely evolved to meet a specific lifestyle requirement, although the extent to which this is true has not been fully explored for all aspects of 또 PPT 작업하다 보니까 O하고 F가 띄어져 있네요. It's a body structure. 일단 문장이 좀 깁니다. 자, many aspects of an ant's appearance. 자, 요까지가 지금 주어 자리인데 많은 측면들이겠죠. 그러면은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측면들 또는 뭐 양상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have likely evolved to. likely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진화가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것으로 to meet a specific lifestyle 하니까 특정한 삶의 방식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도록 진화해 왔대요. 뒤에 요구 조건까지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삶의 스타일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the extent to which this is true. 자, 어떤 정도, 이런 정도는 어떤 정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정도가 has not been fully explored. 완벽하게 뭔가 연구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사실이라 하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탐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즉 그것의 신체 구조의 측면,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탐구가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어떤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아마도 진화가 되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연구가 되고 탐구가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삶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도록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측면들이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aptations could be due to. 자,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환경 때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용 가능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들에게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자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적응이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야 되고 이용 가능한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줘야 하며 그 다음에 포식자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보호를 하든 방어를 하든 뭐 보호 방어 같은 말이지만 보호나 방어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가는 걸 이제 적응이라고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ong legs and large eyes. 긴 다리와 그 다음에 큰 눈들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여집니다. in ground foraging ants 하니까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들에게서 흔히 보여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개미들이 어떤 개미들이냐? Need to move quickly to avoid predators in open ground. 그러면은 열려져 있는 땅이라 하니까 이거는 펼쳐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펼쳐진 땅에서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이러한 어떤 먹이를 찾는 개미들, 즉 땅에서 이제 그 먹이를 찾는 개미들에게 흔히 보여질 수 있다. 뭐가요? 아까 말했던 긴 다리와 큰 눈이요. 펼쳐진 곳에서는. 아시겠죠? 또는 be the first to acquire a food resources 하니까 음식 자원들을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be가 들어갔고 여기 move가 들어간 거니까 둘 다 이제 병렬 구조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나 딱 잡아놓고 이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는 개미인데 they forage and nest in leaf litter 하면 여기까지 끊을게요. 얘가 지금 주어니까. 자, 그러면 나뭇잎 쓰레기입니다. 나뭇잎 쓰레기. 흔히 말하는 낙엽이죠. 그래서 낙엽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먹이를 찾는 이러한 개미들은 have shorter legs. 좀 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듬이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눈도 어때요?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눈과 함께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은 make sense, 이치에 맞답니다. 어디에서? in the dark environment of leaf litter. 그러니까 낙엽의 이란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치에 맞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글을 잠깐 읽어보면은 적응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말을 하면서 그 펼쳐진 땅에서의 개미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낙엽에서 있는 개미들의 모습을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펼쳐진 땅에서 생활하는 개미의 특징, 그 다음 낙엽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개미의 특징, 이 두 개를 얘기하면서 대조적이라 하는 말을 연결사를 썼기 때문에 뭔가 차이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일단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은 낙엽이 있는 이러한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치에 맞는데, 그럼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Moving through small spaces, 작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is easier with a compact body plan. 그러니까 작은 신체 구조와 함께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based on the unique combination of body size measurements. 자, 이러한 어떤 신체의 어떤 크기의 어떤 측정에 독특한 조합을 토대로 해서 과학자들은 can predict, 예측할 수가 있답니다. Where an ant nest, 어디에서 개미가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먹이를 찾는지, 심지어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것이 먹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신체 크기의 측정의 어떤 독특한 조합과 함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포식자들은 have longer, flatter, 그 다음에 mandibles입니다. 자, 이런 포식자들은 좀 더 길고 그 다음에 더 평평한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지만 초식 동물들, 즉 those eating diverse range of foods, 다양한 영역의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런 초식 동물들은 좀 더 작고 그 다음 곡선이 된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식자들의 어떤 특성, 이 얘기는 조금 뭐 뒤에 나오는 거라서 상관이 없지만 개미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개미의 겉모습을 통해 가지고 얘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것을 먹고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 글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 적응성이라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빈칸 추론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nts behavior depending on what they eat. 그들이 먹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그들이 먹는 것에 따르는 개미의 행동. 그럼 이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개미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뭘 먹느냐가 지금 개미 행동에서 달라지는 거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Wade scientists predict ants. 그 다음에 reproduction cycles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ants 다음에 요게 지금 좀 잘못됐죠. 요게 지금 어포스트로피 s인데 지금. 자, 개미의 어떤 번식 주기를 과학자들이 예측해 보는 방식. 번식 주기는 얘기 안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응성, 개미들의 적응성 하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의 겉모습,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지금 콤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할게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개미의 겉모습의 적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개미의 전략, 즉 어두운 환경에서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개미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픈된 어떤 그 땅의 이야기들은 나오면 안 되겠죠. 차이점에 대해서 두고 있는 거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5번. 개미의 겉모습과 그들의 움직임 사이에서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움직임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죠? 움직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서 요거는 정답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일치불일치. 요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가볍게 그냥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argest species of octopu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 종인 the giant Pacific octopus, 대왕 문어는 usually grows to about 3 meters in length. 길이 면에서는 약 3m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무게는 272kg 정도가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t lives 그 대왕 문어는 the rim of the North Pacific Ocean 그러니까 북태평양의 고리에 있어 이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리죠. 흔히 말해서 가장자리예요. 북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는 기어다닌대요. 바닥을 above 요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리저리 기어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긴 어떤 빨판이 덮여져 있는 팔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대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빨판으로 덮인 긴 팔을 이용하여 바닥을 기어다닌다. 맞죠? 자, 여기가 1번 자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번 자리 내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seeks a rocky dance. 자, 그 대왕문어는 암석이 있는 동굴을 찾는데요. 어디에? seabed, 그러니까 해저에 있는. 그리고 youngsters, 좀 어린 문어들은 will often dig holes, 구멍을 종종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석 아래에다 구멍을 파는데, 즉 모래에 있는 암석 아래에서 구멍을 판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the octopus, 이 문어들은 can take a refuge, 피난처를 가질 수가 있대요. 뭐로부터? 포식자들로부터. 그러면서 이 포식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커서 그 동굴에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떤 포식자들로부터 이러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mouth는 입이 아니고요. 입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foraging mainly at night. 밤에 주로 이제 그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왕 문어들은 looks especially 특별히 뭐를 찾아요? crab과 그 다음에 lobster를 찾는데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게와 가재들을 찾지만 또한 takes shrimp and shellfish 그러니까 새우나 그 다음에 조개들 이런 것들도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가져가요? 좀 더 작은 문어들도 가져가고 물고기들도 가져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번 3번 한번 볼게요. 어린 것들은 모래지대 바위 밑에다가 굴을 파기도 한다 했으니까 요거 일단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특히 게와 바닷가재를 찾지만 이 스페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새우와 조개류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테이크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3번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종종 it will return to its den. 그것은요 종종 돌아온대요. 종종 그러니까 그 동굴로 돌아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depositing empty shells 비어있는 조개 껍질들과 그 다음에 다른 먹을 수 없는 이런 먹이의 일부분들을 계속 뭐 한대요? 축적시킨대요. 어떻게? 더미로요. 어디에다가? 입구에다가 그렇게 축적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4번 보기 안 나왔습니다. 자, like its relatives. 자, 그것의 친척들처럼 this octopus, 이 대왕문어는 주로 lives alone, 혼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except for, 뭐를 제외하고요? 간략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기간이 뭐냐? 성인된 이 대왕문어가 come together for mating, 짝짓기를 위해서 함께 이제 오게 될 때를 제외하고.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짝짓기를 위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산다. 맞죠? 그럼 여기가 4번 자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5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the female, 암컷들은 낳아요. 그녀의 이런 알들을 동굴 속에서 낳고 그런 다음에 will tend them, 그것들을 tend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tend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뒤에 to 부정사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길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할 때까지 그녀의 새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길들인대. 자, 보세요. 알을 낳은 다음에 이 새끼들 부화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 흔히 말해서 뭐 한다는 거야? 품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she will not feed in all this time. 자, 이런 시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곧 죽을 거래요. 뭐 하고 난 후에 새끼가 출현하고 난 후에는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보세요. 암컷은 새끼들이 안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게 아니고 새끼들이 안에서 나오고 난 후에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오고 난 후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겠더라 이런 얘기죠. 답이란다.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문은 어차피 대왕문어의 특성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텐득하는 단어만 조금 우리 흔히 말하는 기계적 학습법으로 뭐하는 경향이 있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will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약간 조동사 will에 뭐뭐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뭐뭐 한다 요 정도로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쌤이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 돼가지고 그 다음에 22강, 23강, 그 다음에 24강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